네, 2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가 오름세 나타내면서 우리 증시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고요. 오늘 장도 상승 출발 유력 시대입니다. 양장은 0.5% 안팎으로 고르게 반등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먼저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가 0.72% 오름세 나타내면서 2,365선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양호한 성적이었는데요. 오늘 장 이렇게 되면 5일선이 60일선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 나타나는 디데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60선대에서 출발 대기하면서 이제는 120일 이동평균선 2,400선 부근에 바짝 다가서는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워낙에 대형주 쪽으로 요즘 매기가 몰려 있어가지고요. 코스닥이 약간은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지난주에도 3거래일 연속해서 약보합권이었는데요. 오늘 장 4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 채비하지만은 탄력은 코스피보다는 덜합니다. 0.39%에 제한된 상승 탄력 예상되고요. 696.63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오늘도 700선 언저리를 맴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원팀 코리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겠네요. 지난주에도 계속 네옴시티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원희룡 장관이 원팀 코리아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수주단을 파견을 했죠. 그래서 9일까지 또 현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고 그 기업들과 간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까지도 매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트론텍이라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원팀 코리아에 포함된 업체인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주는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미국의 중간선거죠. 중간선거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IRA 법안이 또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부분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중국에서 또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후반에 기대를 모았던 제로 코로나 정책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당국에서는 일축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중국 어떤 식의 스탠스가 좀 나올 것인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토마토TV의 수익 내는 전략 세워보시죠. 그러면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본장 시작하니까 코스피가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는데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탄력의 한 절반 정도로 강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로는 0.38%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2,357.3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된 반등은 맞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확실한 골든크로스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좀 더 탄력이 붙어야지 될 것 같고요. 5일선하고 60일선이 맞닿은 정도 선에서 오늘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33% 정도 탄력 나오고 있고요. 696.19포인트 기록하면서 동시효과구간과는 거의 유사합니다. 올 이동평균선 따라가면서 현재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될 것인가? 일단 오늘장 출발에 있어서는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일하고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기관 쪽 278억 원의 매도 대응 나타나고 있고 금융투자 연기금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3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이거를 연속해서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난주 후반에 코스닥이 조정받을 때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출발상으로는 외국인이 130억 원 정도 좀 더 적극적으로 팔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이 물량을 고스란히 사담고 있습니다. 기관은 팔긴 파는데 16억 원으로 아직까지 포지션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상황도 양쪽 모두 다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86억 원으로 제한된 물량이고요. 코스닥에서도 132억 원 정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양쪽 지수 강보합권으로 출발한 상황 속에서 현재 상승 섹터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가장 강한 섹터는 철강 금속입니다.
철강금속 업종지수가 2%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 S&P 500기업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은 프리포트 맥모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뉴몬트 마이닝이라든지 이런 금속 관련된 기업들 강한 움직임 나타내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도 뭐 이구산업 대창, 고려아연, 풍산 딱 여기와 맥을 같이 하는 종목군들이 철강금속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 섹터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정밀, 운송장비, 의약품 순으로 플러스권 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 섹터 보시죠. 오늘 부진한 업종이 있습니다. 가장 부진한 섹터는 바로 섬유의복인데요. 1% 넘게 밀립니다. 앞서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기대감이 주말 사이에 꺾였죠. FNF가 급등을 하면서 지난주 후반에 섬유의복지수 영향 미쳤는데요. 이 종목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또 업종지수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FNF가 상대적으로 덩치가 커가지고 영향이 꽤 크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섹터, 전기가스 이런 유틸리티 섹터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고 음식료품도 약보합권을 기록하면서 소비 그리고 또 유틸리티 이쪽으로 시장 대비 소외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대체로 괜찮습니다. 톱10 가운데서 하락 종목은 단 하나,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에 너무 힘을 빼서일까요? 오늘장 일단은 하락 출발합니다. 닷새 만에 하락으로 전환돼 1% 정도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쪽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덜하기는 한데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가 움직이네요. 현대차가 오늘장 2% 정도의 오름세, 그리고 기아도 1%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1%대 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쪽에서 강력하게 끌고 나간다 이런 부분은 없지만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덜하고 그리고 뭐 자동차 쪽 살아나고 있고요. 눈에 띕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은 하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은 셀트리온 그룹주들 정도고요. 나머지 대체로 밀리네요. 2차 전지와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약세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라는 표현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섹터 내에서도 위메이드는 3%나 오르는데 펄어비스나 카카오게임즈는 부진하고요. 또 2차 전지 쪽에서 나머지 종목군들 LNF,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첨보가 좀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군들이 꽤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오늘장에서는 상승과 하락 종목 비율로 봤을 때는 상승이 아직은 좀 더 많습니다. 1282개 종목 상승불 켜고 있고요. 하락 종목은 812개 가량으로 5분의 3 정도 상승권 60%, 40%, 6대 4 정도의 비율로 상승 하락, 상승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장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두 분의 시각 따라가 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부터 시작합니다. 예, 자동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현대차가 지금 뭐 3%까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아도 지금 1% 오르고 있고, 부품주들도 지금 대부분 다 오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HL만도 다 소폭이긴 하지만 현대위아가 오늘 좀 상승폭이 있네요. 2.7% 오르고 있고요. SL이라든가 화신 같은 종목들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주말 뉴스를 보면은 그 일본 쪽에서 미국의 이제 뭐 그 IRA 법안에 관련돼 가지고 자기네들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미국 정부의 이제 그런 서한을 보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EU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다 똑같이 IRA에 어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이제 국가들입니다. 이번 중간 선거가 끝나면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혼자 독자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어떤 자동차에만 준다 이것을 고수할 수는 없을 걸로 봐요. 자동차라는 게 꼭 자동차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들이 분명히 마련될 걸 보고 있고 그게 법안이 됐든지 또는 무슨 뭐 행정명령이 됐든지 어떤 방안으로든지 보완이 좀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완성차들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주들의 반등은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SL은 지금 4%, 화신 지금 3.5%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직도 저는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오늘도 추천주가 화신이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봤습니다.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네. 미국 증시 반도체주 급등했는데 우리나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6만 원 다시 탈환하는 모습이고 SK 하이닉스도 바닥권에서 이제 뭐 다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주들도 강한데 뭐 오늘 HPSP 신규 상장주인데 뭐 2% 정도, 가온칩스도 그렇고 3%, PSK, 유진테크, 원익 IPS, 뭐 APTC 뭐 전부 다 지금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장비주들도 지금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조금 그동안에 좀 쉬어봤는데 오늘 이제 강세가 나타나는데 오후장에 만약에 이 흐름을 유지가 된다면은 강세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이고 저는 오후장에 조금 밀리더라도 오르크는 뭐 매수로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밀리면은 오히려 비중을 좀 더 실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디커플링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 상승 흐름을 못 지키더라도 이번 주는 이쪽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반도체 오히려 밀리면 더 살 때다. 이번 주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드러내 주시네요. 다음은 신기수 전문가님. 네, 건설 네옴시티 이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그래도 네옴시티 기대감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도 올라가고 또 뭐 태영건설이나 뭐 이제 이런 뭐 히림은 계속해가지고 가고 있고 오늘 코른글로벌이 또 이제 괜찮네요. 오늘 또 슈팅이 좀 20% 가까이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가지고 네옴시티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자주들도 조금씩 이제 꿈틀꿈틀 되고 있고요. 뭐 종목 확산이 지금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멘트 중에서 성신양 쪽이 좀 움직였는데 다른 종목들은 또 움직이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뭐 페인트도 지금 살짝 주황 페인트 쪽은 좀 올라오는데 다른 쪽으로 좀 가는지 그리고 이제 건자재 쪽도 뭐 삼목에스폼 올라오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고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오르고 있고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좀 묻는 것 같습니다. 이번 9일까지 11월 9일까지 아마 원희룡 장관이 지금 가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중간에 뭐 이제 뉴스라도 나오길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 갔다 온 이후에 또 빈살만이 우리나라에 또 온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 모멘텀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코른글로벌처럼 이렇게 막 그 슈팅 나오는데 따라잡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직 뭐 들어올라간 종목에 뭐 이제 짧은 어떤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많이 움직였던 한미글로벌이라든가 이제 탄력이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쪽일 거예요. 한미글로벌, 히림, 유신, 뭐 다스코 이런 쪽들이 좀 탄력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데이 트레이딩 정도 지금은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네옴시티 여전히 좀 관심권 내에 있는 분들 많으시죠? 관련주들 봤고요.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님 지금 어떤 쪽 보세요? 네, 게임주도 오늘 괜찮은데 위메이드가 제일 강하고요. 위메이드 맥스가 모두 지금 한 5%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펄어비스도 지금 강세고요. 한 1.34% 뭐 컴투스도 뭐 1% 중후반대 강세. 전반적으로 뭐 다 괜찮은데 그동안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같은 것도 지금 출시 좀 지연돼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을 했는데, 저는 하반기에는 뭐 이제 앞으로 11월, 12월 좀 남았는데, 신작 출시하는 기업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펄어비스는 어차피 내년으로 좀 넘어가겠지만, 지금 게임주 중에서는 위메이드가 뭐 단연 제일 독보적으로 지금 탄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 관련 기대, 물론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있고 지금 안 한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그 실적 관련해서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뭐 4분기 그다음에 내년 초 신작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선취매하는 전략은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작 관련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선취매 가능하다. 게임 섹터 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조선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들이 매기들이 조금 빠집니다. 현대인포조선도 좀 빠지고 있고, 뭐 한국조선해양도 살짝 그 약보합권이고, 그리고 이제 기자재주들이 오늘은 조금 이제 폭이 있는 조정을 좀 받아요. 성광밴드가 3% 빠지고 있고요. 태강도 마찬가지.
한국카본 한 2%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조정 주는 구간이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는 뭐 계속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현대위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처럼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이나 이익이 나는 게 이제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익이 좀 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재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지금 실적이 좋죠. 그리고 지금 계속 납품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팅 업체나 보냉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3분기도 실적 좋겠지만은 내년까지도 실적이 계속 늘어날 걸로, 내후년까지 늘어날 걸로 지금 이제 다들 예상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뭐 내일 조정 받는다면은 오히려 이제 피팅, 보냉 이쪽에 이제 기자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쪽에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기자재 쪽 두 분 나란히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쪽이죠. 맞습니다. 청재 전문가님. 네, 수소 관련 업체 오랜만에 좀 보고 있는데 두산 피올셀 뭐 한 1% 넘게 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공항 피올셀도 강보합권, S 피올셀도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일진 하이솔루스도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수소 관련주들은 좀 많이 어떻게 본다면 주목을 좀 못 받았고, 그러나 최근에 두산 피올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조용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 코스피가 지금 121선에 다가서고 있는데 두산 피올셀은 이미 조금 먼저 좀 다가서고 있고, 그동안에 주가 알게 모르게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물론 전기차 대비 수소 관련은 시장에서 한 전기차 80이면 수소 관련해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20 정도밖에 향후에 시장이 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그런 어떤 청정 에너지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이 좀 있는 만큼, 앞으로 뭐 이쪽에서도 결국에는 실적이 내년 정도 되면은 두산 피올셀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좀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틈새 전략으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주가 빠지면은 조금 더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두산 피올셀 5일선 기준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주가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교수 전문가님 하나 더 봐주세요. 예, 그 엔터주들이 요즘에 이제 빠지고 있죠. 근데 이제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에 또 뭐 NCT 공연 관련해서 또 한 20명 정도가 또 다쳤다 관중들이 뭐 이런 뉴스가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이태원 건 때문에 이제 우려가 있으면서 이제 좀 눌렸다가 아직까지 반등이 안 나오는데 또 뉴스가 나와가지고 악재가 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공연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YG 같은 경우에 블랙핑크 공연이 자꾸 이제 춤 같은 것들이 좀 안 맞고 하면서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관객 동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를 한번 노려보시는 타이밍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 섹터까지 봤네요. 10분 동안 특징주 많이 짚어봤습니다. 신교수 전문가 자동차 부품,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조선 엔터 봤고요. 최은수 전문가 반도체 IT 섹터 좀 봤습니다. 그리고 게임과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대체로 강한 종목군들 내에서 특징주 나왔네요. 이렇게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장 지금 양시장이 계속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많이 빠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현재는 1,411원권까지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가 이제는 좀 꺾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는 장 초반에는 좀 미증시보다 약하다 싶었을 텐데 계속해서 빠르게 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징주 가운데서 좀 광범위하게 영향 미치는 키워드 한번 볼게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기억을 좀 끄집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우리 증시도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화장품, 카지노, 여행, 관광, 그리고 의류라든지 중국 소비, 수출하는 쪽이 다 오름세를 나타냈었죠. 그런데 5일이었습니다.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을 확고히 준수할 것이다 라고 당국자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증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미리 좀 반영이 되면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때 오름세를 나타냈던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5% 하락이거든요. 그리고 카지노 쪽으로는 파라다이스가 또 5% 정도의 약세권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폭을 일제히 좀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의류 쪽에서 FNF 이쪽으로 또 약한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이쪽 지난주 후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 고민이 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일요일 저녁에 중국 측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하겠다고 좀 얘기를 하면서 부인을 했죠. 중화권 증시, 홍콩 증시, 중국 증시가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고 미국 증시도 그거에 영향받아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저는 순차적으로 언젠가는 그러니까 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조금 점차적으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언제 지금 상당히 일일 확진자 수는 낮아요. 한 4,000명 중반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엔 포기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미리 그거에 선반영해서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루머가 돌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런 중국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렇게 언지를 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빠지면은 좀 사야 되지 않나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연말 되면 될수록 내년 되면 될수록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중국 측에서는 부인을 지금 할 수밖에 없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엔 제로 코로나 정책 풀릴 것이라 본다면 주가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좀 빠지면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들고 계신 분들 내가 너무 잘못 산 거 아니야? 실망하시기에는 좀 이러고 이런 얘기가 조금씩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빠지면 좀 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미증시에서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이 금속 관련된 종목군들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내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한 이후에 금값이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고 있다라는 기사는 또 며칠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탄력으로 보더라도 철강금속 섹터가 한 3%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구산업 10%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고 풍산도 한 3% 정도, 대창도 3%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금속 원자재 관련된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신규 전문가님? 일단 오늘 올라간 포스코홀딩스가 요 근래 상당히 좀 급반등이 좀 나왔고 오늘도 3% 이상 올라가고 있고 현대제철, 동국제약 이런 큰 종목들이 지금 시세 전체를 좀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원래는 그 철강 그러면 경기 민감주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다면은 이쪽에는 그렇게 크게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게 보통인데 근데 지금은 워낙 원자재 값들이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이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금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던 그 종목들, 황금 ST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엘컴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아마 움직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이슈로 움직일 때 보통 보면은 그렇게 시세 연속성이 크게 나오는 때는 실제로 금 관련 금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세를 만들 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추세는 못 만들고 있고 뉴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멘텀 정도로 보시고 좀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금값이 좀 추세를 좀 만들어 나갈 때는 종목들이 조금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조금 연속성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IT 쪽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앞서서 10분의 승부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이제 드디어 앞자리를 바꿔내네요. 6만 원인데 오늘 종가까지도 좀 갈 수 있을지 여부 봐야 되겠습니다. 6만 원 찾는데 거의 2달 정도 걸렸습니다. 여름 끝자락에서 앞자리가 바뀌더니 가을을 헤매고 이제 좀 날씨 쌀쌀해지니까 6만 원 선 위에 올라왔는데요. 과연 의미 있는 주가의 움직임인 것인가? 이제는 6만 원 선은 좀 지지가 될 것인가? 최현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6만 원은 꼭 지지가 된다기보다는 5만 9천 원이 잠시 내려오든 5만 8천 원 잠시 내려오든 주가는 당분간은 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 연말까지나 아니면 내년 초
길게는 뭐 내년 초까지는 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뭐 외인들 같은 경우 계속 사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저께 같은 경우 소폭 팔았지만은 여전히 뭐 매수 기조 유지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뭐 흐름이 이렇다 그러면은 저는 SK 하이닉스 차라리 좀 주가 많이 빠졌는데 차라리 이쪽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반도체 뭐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차라리 SK 하이닉스 아니면 장비주들 이런 쪽에 관심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그동안에 뭐 등락을 조금 거듭했지만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으면 어느 정도 좀 계속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저희 좀 전에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때 신계수 전문가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확산되는지 보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뭐 이런 뭐 덕신하우징이라든지 위나이텍 이쪽 뭐 LX 하우시스도 오르고요. KCC 이건 산업 쪽 뭐 하츠, 한샘 이런 쪽도 다 오름세를 보여주는 듯 보이고 또 건설 섹터도 현재 업종 지수가 2.6%나 올라서 탄력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련된 종목 뭐 포럼글로벌도 현재 1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중소형 건설사들 뭐 범양건영, 태영건영 이쪽으로도 나란히 좋고요. 토목건설하는 쪽 뭐 동아지질이나 이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오르면 또 어떤 쪽에 집중해야 될지도 고민이 돼가지고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현재 시세가 확산돼 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신계수 전문가님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예, 네옴시티 모멘텀이 첫 번째로 언제까지 계속해가지고 진행이 될까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빈살만이 우리나라 방문하기 전 한 뭐 3, 4일 전까지는 모멘텀이 좀 붙어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종목 주가들의 피크는 언제 나올까를 본다면은 이제 가령 이제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 방문하면서 또는 이후에라도 뭔가 발표를 하고 또는 뉴스가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와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가 주가 피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뉴스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고 오늘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잘 가던 한미글로벌이나 히림, 유신 쪽은 좀 쉬고 있고 다스코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쪽 선발주자로 또 이제 그 활동했던 애들이 이제 그 한미글로벌, 뭐 히림 유신 이런 쪽이죠. 그쪽에는 쉬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건설사들이 지금 오르고 있고 건자주들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좀 안 끌어올렸던 쪽으로 매기가 좀 이전이 되면서 덜 오른 쪽을 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으면은 그러면은 크게 그 다음날 재미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이제 테마 형태로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아직까지 좀 안 올라간 뭐 건자재 쪽이라든가 뭐 시멘트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 페인트도 오늘 조금씩 올라가네요. 이런 쪽들이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가 매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모멘텀에 붙으면은 큰 폭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소비, 유통 이런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하고 산업재 소재 이쪽이 강합니다. 뭐 네옴시티 이쪽 모멘텀도 있지만 철강금속이라든지 건설 그리고 화학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도 뭐 롯데케미칼은 이제 2차전지 모멘텀도 안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화학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 강합니다. 롯데케미칼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4% 정도까지 탄력 붙는 모습입니다. S오일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4% 육박하는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효성그룹이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효성그룹도 화학 계열사가 좀 많죠. 효성화학이 한 10%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부진한 실적이 좀 밀렸던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 6% 정도의 상승권, 효성 첨단 소재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 사실 그렇게 많이 기대를 모으지는 않았던 섹터기는 한데 뭐 플러스 알파의 요인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한 건지 한번 좀 봐주실까요, 최현수 전문가님? 저는 역시 중국 모멘텀이 같이 붙었다고 보고 있어요. 뭐 지금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게 되면은 화학 수요 늘면서 그동안에 이제 화학 업황 상당히 부진했는데 중국 때문에 부진한 것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미리 모멘텀 좀 선반영해서 좀 붙고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은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주가는 미리 지금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얘기가 수면으로 계속 올라올수록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좀 봐주셨네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최원재 전문가님 그러면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좋다라는. 그렇죠. 저는 뭐 언젠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데 확진자 수도 많지 않고 시간만 조율할 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뭐 어디에서 그런 소문이 나왔는지 특별히 뭐 부인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어디에 뭐 물어보라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봐서는 조만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섹터의 움직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화신을 추천주를 주셨는데 자동차 관련된 종목분들이 계속 고점을 높여가가지고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어려운 시간을 많이들 보내셨을 텐데 이제 좀 바닥이 나온 겁니까? 신규 전문가님? 예, 저는 바닥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중간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기대감들 뭐 묻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뭐 한 18만 원, 19만 원까지는 반등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부품주들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현대공업이 또 오늘 6% 올라오고 있네. 부품주들 매기확산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